함께 걷는 사람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 다 아시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차근차근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에서는 느린 학습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의 오늘은 주식회사 디자인 느긋의 황예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는 디자인 느긋의 황예술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성함부터가 예술이에요. 황예술. 그렇죠? 네. 이거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쪽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예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름 지으셨을까요? 그거를 기대를 너무 이름에 있어서 이제 예술이니까 예술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으셨지만 네. 이제 부담이 될까 봐 네. 그런 걸로 네, 막 강요를 하진 않으셨는데 지금 네, 하는 일이 또 공교롭게 네. 맞아서 네. 부모님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서 그래. 이런 말씀 간혹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우리 황예술 대표님 이름 지으신 것만큼이나 또 황예술 대표님이 디자인 느긋도 이름을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디자인 느긋에 관한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디자인 느긋은 느린 학습자들의 소중한 손짓을 의미 있는 가치로 창출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느긋에서는 저희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특화된 드로잉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작업물을 다양한 제품에 적용해 상품화해서 느린 학습자들의 사회화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그 양말, 엽서, 카드 이게 다 그분들이 직접 드로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죠? 네, 수업을 통해서 이제 드로잉 패드로 그림을 많이 그렸고 이제 그거를 상품에 적용해서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예뻐가지고요. 저희가 막 저희 주세요 막 이렇게 졸랐는데 네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요 느린 학습자라는 게 뭘까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나 아냐 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정확히 우리 모두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황예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느린 학습자 뭘까요? 느린 학습자는 경계선의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말해요. 네, 경계선 지능은 말 그대로 지능 지수가 평균 지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적 장애는 아닌 그 경계선의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네, 지능 지수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IQ가 71에서 84에 해당이 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사회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표님 근데 원래 우리 지능 지수 안 변해요? 지능 지수는 변하죠. 노력을 할수록 변하는데 어렸을 때의 지능 지수가 70에서 80 정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인이 돼서도 이제 그 수치인 사람들도 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능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일상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적절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더 떨어지면 이제 지적 장애에 해당되는 지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랑 학교생활에서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런 아동과 청소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런 아동들이 디자인 느긋을 만나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나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네, 디자인 느긋에서는 크게 교육과 제품 개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태블릿을 활용해 디지털 드로잉 교육을 하면서 디지털로 그림 그리는 거. 태블릿에다가 이제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제품 개발로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림들을 활용해
디자인 물품으로 개발을 하고 네. 이걸 통해서 진로 개발과 수익 창출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부터 어머 내가 그린 그림이 네. 제품에 대해서 나오고 이게 팔리면은 이렇게 수익도 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일찍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네.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이 제품으로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자신감도 많이 네. 가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아니 네. 대표님 오히려 일반 학생들은 뭐라 그래야 되죠? 한 20살 정도까지는 보통 네. 이런 내가 한 작품으로 돈을 벌어본다 이러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느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오히려 빠른 체험을 하고 사회 경험도 좀 빨리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이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네. 활동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제한적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네. 더 다양한 걸 해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네.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느긋에서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어렸을 때 드로잉을 해보는 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네. 그런 교육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균에 맞춰진 교육 현장에서 각자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았을 때 학생들의 잠재력이 극대화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들이 평균에 맞춰진 그 집단 안에서 실패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노출이 되면 있죠. 네, 네. 그러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네.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학습 동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대표님. 네. 무기력도 학습돼요. 한번 무기력감을 맛보고 또 맛보고 그러면 네. 그다음에 뭔가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본연의 모습이 수용받고 성공하는 경험을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네.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죠. 이게 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애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업의 동기를 되찾아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저는 도와주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을 일찍 맛보면 자신감도 학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력이 학습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자신감이 생기면 사회생활은 훨씬 더 순탄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대표님 그 디자인 느긋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또 조금씩 다르진 않나요? 학생들이 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네. 좀 교육하는데 약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창의력이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좀 처음에는 어려워하죠. 그래서 최대한 창의력이란 말이 되게 어렵고 뭔가 많은 걸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느낄 수 있어서 네. 학생들이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좀 어려워하지 않고 이걸 흥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네.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수업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진짜 중요하네요. 왜냐면 저는 이미 나이가 좀 있는데도 아직도 만약 누가 저에게 넌 창의력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네. 말문이 막히고 내가 창의력이 있나 혹은 뭔가 이렇게 창의력에 관련된 일을 하라 그러면 선뜻 네. 나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학교 다니면서 할 때 크리에이티브를 굉장히 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하고 이런 작업들 하면 난 창의력 없는 사람인데라고 위축이 많이 됐었거든요. 대표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도 대표님 학생 때 난 네. 창의력이 없나 봐 이런 생각하셨어요? 오히려 창의력이 막 중요하고 창의력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받고 네. 하다 보면 더 위축돼서 난 없어라고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담감을 최대한 주지 않고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진짜 처음부터 너희의 창의력을 발휘해봐 이런 말들부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담이 되고 뭘 그려야 되지? 되게 엄청난 독특한 걸 그려야 되나? 막 이런 부담으로 올 수 있는데 네. 그런 얘기는 초반에는 안 하고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조금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좀 끄집어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혼자 따로 여쭤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음악을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욱의 대금 연주 As Slowly Flows. 오병욱의 대금 연주 As Slowly Flows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함께 걷는 오후 2부 함께 걷는 사람들 주식회사 디자인 느긋의 황예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음악 나가는 동안 디자인 느긋의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는지 그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셨는데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대표님. 이름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느긋이라는 이름이 네. 이제 느린 학습자랑 함께 느긋하게 걸어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느긋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요. 네. 사람마다 걸어가는 속도가 다 다르듯이 네. 인생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고 서로 비교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씩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배워야 돼요. 왜냐면 지하철에서 사람이 막 많이 내릴 때요. 사람들이 막 빨리 걸어가면 저도 꼭 빨리 걸어야만 될 것 같아서 네. 막 잘 안 움직이는 다리로 막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냥 제 속도로 가면 되는데. 그쵸? 네. 그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느린 학습자들이 다니는 대한교육기관에서 디자인이랑 마케팅 일을 하며 네,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들을 지속적으로 좀 만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크고 독립해서 나중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 어떨지 고민을 하며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이 태블릿 PC를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을 애들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드로잉 태블릿에 해보시면은 네. 되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을 싫어하는 아이도 이 태블릿 PC를 활용하니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태블릿 PC 보유한 가정도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 좋은 기계로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 앱에 그 다양한 기능을 익히면서 기억력도 증진시킬 수 있고 네. 또 주의가 산만한 아이는 집중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느긋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정말 갑자기 이런 생각 들어요. 느린 학습자들이 글에는 좀 느릴 수도 있는데 보통 네. 글에 좀 느린 친구들이 그림에는 느리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느린 학습자가 보이는 특징 중에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뭐 글은 좀 느리지만 그림은 잘하더라 이런 거? 느린 부분이 개개인에 따라 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보통의 특징을 이야기해드리자면 느린 학습자들은 기억하는 것이 조금 다소 제한적이기도 하고 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취약해요. 네. 또 교과 개념을 배우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제들을 좀 어려워하고 네. 또 어떤 느린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있어서도 집중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거나 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 등 이런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요. 네. 또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네. 말을 이해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표현하는 거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고 네. 사회적 감수성이 부족해가지고 상황 판단에 대한 이해력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네. 또래의 관계나 이제 친구들과 이런 관계 또 다른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왜 부모님들이 이걸 빨리 알아채면은 디자인 느긋을 만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성격인가 보다. 네. 우리 애는 말을 잘 안 해.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이 좀 나타난다면 관심을 기울여서 적절한 교육적 배치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느린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네. 지능 지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느린 학습자의 지능은 평균 지능과 지적 장애 이 경계선의 위치에 있는 지능 지수라
지능 지수가 조금만 하락이 돼도 이제 지적 장애에 이를 수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빠르게 알아차리고 네. 적극적인 개입이 되었을 때 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대할 수 수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 굉장히 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림만 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게 아닐 텐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먼저 시작할 때 네. 느린 학습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느린 학습자들을 치료 교육하는 언어치료사 그리고 대안학교 교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자문을 얻고 도움을 받았어요. 네. 느린 학습자의 특성, 지도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네. 받고 있고 교사진들과는 스터디도 하는 등 계속 끊임없이 저도 공부하고 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시겠죠. 계속 공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험상 이 느린 학습자들이랑 이런 거 해보니까 네. 눈에 띄게 뭐 좋아졌다. 혹은 부모님들이 "헉, 우리 애가 너무 뭐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흰 도화지에 첫 선을 긋고 그림을 시작하는 게 다 부담스럽잖아요. 어렵죠. 네. 새하얀 도화지에 뭔가 시작한다는 게. 네. 근데 이제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깨끗하게 그러네요. 시작하고 지우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관심이 많지 않은 아이도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 네. 학습 동기와 흥미가 생기고 학습 효과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또 드로잉 앱에 있는 다양한 브러쉬와 툴들이 있어서 다른 도구들이 없이 태블릿이랑 펜슬만 있으면 수채화도 그릴 수 있고 수묵화, 스크래치화, 유화, 아크릴화, 파스텔화 등 여러 가지 그림들을 구현할 수 있어서 다양한 그림을 그리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그림 그리면서 아이들이 집중력도 좋아지죠? 네,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수업이 40분에서 60분 정도 이제 진행되는데 네. 수업이 언제 끝났지 싶게 네, 수업이 금방 지나가서 애들도 다음 시간 또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주도적으로 막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친구들이 네. 차츰 이 캔버스에 태블릿에 자유롭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래서 활동을 좀 즐기고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런 창의력이 많이 네. 좋아진 걸 저도 느끼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네. 피드백을 주고 계세요.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옆에서 직접 보고 계시면. 그쵸? 네. 이 느린 학습자 교육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는 정말 부모님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에 좀 뛰어드셔야 되잖아요. 네. 뭐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느린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각자 특성에 맞춰서 수업을 구성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수업을 구성하시는군요. 네, 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 조금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수업을 좀 짜고 있고 네. 수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차근차근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느린 학습자는 그 명칭에서처럼 조금은 느리게 학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알려주고 학생이 바로 혼자 하고 습득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천천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다 보면 어느새 자기 속도에 맞춰서 아이들이 익히고 혼자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 같아요. 자기 속도대로 또는 반복해 주는 거 이런 거.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여름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서 온라인으로. 네. 느긋에서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네. 네,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이제 근교에 살지만 코로나로 직접 만나기가 좀 어려운 학생도 있었고 네. 또 먼 지역에 거주하는 평소에 느긋의 수업을 함께 할 수 없었던 네. 친구들까지 되게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줬어요. 그럼 오히려 온라인으로 해서 더 멀리 계신 분도 네. 느긋을 알게 됐으니까 좀 좋은 점도 있었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을 할 때 사실 네.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수업을 제대로 이해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을 안고 시도를 했었는데 기존의 온라인 수업은 이제 참여자 반응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일방적인 강의 형태가 그렇죠. 네,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수업에는 학생 수준을 좀 고려해서 학생과 소통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업을 참여해서 네. 네, 되게 의미가 있고 기억에 저도 남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애들이랑 계속 대화도 하고 기기를 활용해서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한 네. 번에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학생 혼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특히 저기 먼 지역에 거주하는 한 네. 학부모님께서 수업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네, 자녀와 함께 이제 수업에 계속 참여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대면, 비대면을 두 개 다 양쪽으로 다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 코비드-19 이게 끝난다 하더라도 비대면의 장점은 또 그게 있을 것만 같아요. 멀리 있는데 나도 디자인 느긋에서 수업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막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느린 학습자와 함께 걷는 일이 참 보람되지만 힘든 일도 많으시죠? 네,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영역의 일을 저도 시작한 거다 보니까 네. 처음 해보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특히 제품 제작을 위해서 업체 미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낯설고 네. 어려웠는데 업체랑 미팅하면서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조율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쉽지는 않았는데 네, 이 멋있게 제작된 제품들을 보면서 느끼는 뿌듯함이 더 컸어요. 좋은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 앞으로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드로잉 교재나 그리고 전용 앱이 지금은 없어요. 네. 일반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드로잉 교재나 어플들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느린 학습자용 드로잉 교재랑 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또 제작하는 상품군도 좀 더 확장을 하고 또 학생들과 이모티콘 같은 이모티콘 만들기. 네, 그런 아이템들도 좀 더 개발할 예정이고 또 더 나중에는 작품 전시회도 하고 네, 디지털 드로잉 미술 대회도 개최를 하는 그런 계획이 꿈을 많으시네요. 꾸고 있어요. 네. 이런 걸 통해서 느린 학습자를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돼서 지원들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바로 지원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게요. 느린 학습자가 디자인 느긋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느긋처럼 이런 비슷한 경계선 장애에 있는 친구들을 교육하는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직은 제가 뭔가 조언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 게 있는데 향후 한 10년쯤 뒤에 좀 더 성장을 하면 그때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프로그램 하면서 그때 다시 모셔야 되는 거네요. 네, 같이 뭐 응원의 한마디를 하자면 사회적 책임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 걸음씩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오늘 못다한 얘기. 나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얘기 있으세요? 느린 학습자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지능의 정규 분포로 보면 경계선 지능이 전체 인구에서 약 13%를 차지하고 꽤 많네요. 네, 이게 30명인 한 학급에 이제 적용해 보면 한 반에 3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장애로 분류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관련된 연구나 정책 마련 그리고 지원이 조금 부족해요. 네. 최근 들어서는 관련된 연구들이 그래도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정책이나 지원 같은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빨리 인식을 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또 있었죠. 또 기억에 남는 분 네.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네. 있다면 감사한 분들이 좀 하면서 많았어요. 네. 몇 명만 꼽자면 네. 느긋이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SLG 학교의 최인영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처음 느긋 수업을 신청해 주신 학부모님. 네. 네, 이렇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네. SLG 학교가 느린 학습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대한교육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느긋이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네, 또 처음 수업 신청한 학생은 지금도 수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넘은 거죠? 네, 네. 그림 실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라고 하면서 응원을 계속 해주고 계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전해주세요. 네, 국악방송에서 이제 네. 좋은 노래도 듣고 하면서 느린 학습자와 디자인 느긋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네. 감사했어요. 네. 네, 오늘 방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느린 학습자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들과 이 교육하실 때 옆에 국악방송이 나오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주 들을게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